고성이가 정순이의 옛 별명을 먼저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순이는 식당 주방에서 칼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딸 은호가 출근길에 건넨 포옹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문을 밀고 들어온 여자의 향기가 그 온기를 꺼버렸다. 한때 같은 하숙방에서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리던 소녀가 이제는 최고급 핸드백과 얇은 미소로 권력을 들고 서 있다. 성희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가게 정리하실 거죠? 이 블록 전체 미술관으로 재개발돼요. 제 딸 전시관이 들어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억에 가표가 붙는 느낌이었다. 순이의 남편이 쓰러진 날 빚 독촉장이 눈처럼 쌓였고 식당의 첫 간판을 달면서도 밤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 모든 시간 위에 성희가 내민 계약서가 겹쳐졌다. 보증. 두 글자가 사람을 어떻게 부수는지 순이는 뼈에 새겨 알고 있었다. 둘의 과거는 빛나는 노란 형광등 아래 좁은 부엌 냄비 끓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20대의 가난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면 조금 덜 추웠다. 성희는 늘 멀리 보았다. 탈출, 상승, 다른 이름. 순이는 가까이를 보았다. 오늘의 밥과 내일의 집세, 작은 행복. 그러다 어느 밤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남편 될 사람의 사업이 조금만 버티면 바뀔 거라고, 보증만 서주면 다음 달에 깨끗이 갚겠다고. 친구라는 말이 믿음의 서명을 강요하던 시절이었다. 시간은 믿음을 시험했고 시험은 잔혹했다. 성희의 첫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났고 빚은 종잣돈이 아니라 덫이 되었다. 순이의 남편 사업이 기울 때 은행은 보증인을 먼저 불렀다. 남편은 어깨가 젖은 셔츠를 걸친 채 말없이 장부를 정리했고 버팀목이던 사람은 겨울 끝 한 줌의 바람이 되어갔다. 순이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었지만 목소리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 성희는 또 다른 남자 돈 많은 박진석과 손을 잡았다. 화려한 살롱의 샹들리에가 과거의 습기 찬 창문을 삼켰다. 그녀는 권력을 얻었고 남아있던 죄책감은 얇은 포장지처럼 접혀 서랍 깊숙이 밀려들어갔다. 하지만 서랍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딸 박영나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도시 한복판 낡은 한 건물을 지목했을 때 서랍 틈으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 건물 1층이 순이의 식당이었다. 은호가 상처받을까 봐요. 순이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구멍 어딘가가 긁히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다. 여기서 버틴 건 그 애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서요. 성희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은호, 해맑고 성실한 그 아이. 그리고 성희의 집, 금빛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 성희는 그 엘리베이터가 바닥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의 상승은 늘 누군가의 추락과 붙어 있었으니까. 대신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그녀가 봉투를 꺼냈다. 계약 해지 위로금, 전시장 홍보에 식당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약속, 심지어 은호에게 디자인 협업 기회까지. 서로 이득이 되게 끝냅시다. 그 순간 순이는 성희의 손가락에 낀 낡은 은반지를 보았다. 아주 오래전에 같이 골랐던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에서 산 그 반지. 성희가 여전히 그걸 끼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압도하던 분노가 균열을 내며 묻혔다. 그날 밤 옥상에서 서로의 꿈을 말하던 두 소녀가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기억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성희는 과거를 버리지 못했기에 더 잔인하게 현재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심리적 정점은 그 주말 후원자의 밤에서 찾아왔다. 박진석의 회사가 주최한 행사, 영나의 작품이 중앙을 채웠고 셔터 소리와 샴페인 기포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순이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홀로그램 불빛 사이를 걸었다. 그 누군가는 박성재였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열리는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세계가 사람을 어떻게 삼키는지도 알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성희가 연단에 섰다. 예술은 상처를 빛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잘 다듬어진 문장이 홀 안을 채울 때 순이는 천천히 걸어 나와 전시의 첫 작품 앞에 섰다. 영나의 그림 속에는 마른 손등이 있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주름의 끝에는 작은 반지가 반짝였다. 순이는 숨이 막혔다. 그 은반지였다. 영나는 모르고 그린 걸까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걸까? 관객들이 그림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는 사이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았다. 우리 끝내요. 성희가 무대 뒤에서 속삭였다. 여기서 과거를 묻고 당신은 식당을 접고 난 당신의 이름을 지워줄게. 내 이름을 지운다고 없어지나요? 순이가 물었다. 누가 누구를 지우죠? 당신의 오르는 길목마다 내 발자국이 있었어요. 홀은 조용해졌고 박진석의 측근들이 다가왔다. 성재가 사이에 섰다. 여기서는 그만하시죠.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은호와 그녀의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의 눈빛. 성재는 자신이 잘하는 일 타협과 중재를 꺼냈지만 그날만큼은 말이 힘을 잃었다. 그 밤 이후 도시는 양쪽으로 갈라졌다. 계약서와 소송장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식당 앞에서 밥을 먹으며 해시태그를 다는 손가락들. 영나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화폭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었다. 하나는 화려한 대리석, 하나는 낡은 나무. 두 계단은 서로를 향해 모여들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영나는 엄마의 불안한 잠버릇을 처음 보았다. 엄마는 밤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서랍 속엔 오래된 종이와 그 은반지의 영수증이 있었다. 구매자 이름 정순이. 그 아래 볼펜으로 급히 긋고 적은 또 다른 이름 고성이. 순이도 잠을 설쳤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가 미웠지.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볼 거야. 그녀는 옛 통장과 장부를 꺼냈다. 장부의 어느 페이지 구석에 낯익은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서류 맡김 하나은행 보관함. 날짜는 30년 전. 남편의 필체였다. 보관함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기억의 미로를 더듬듯 순이는 양말 서랍 바닥에 느슨한 판자를 들어 올렸다. 얇은 철 열쇠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한편 성희는 박진석에게서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감정으로 사업을 망치지 마.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있었다. 재개발은 숫자였고 숫자는 정직했다. 그러나 성희는 알았다. 숫자의 뒷면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그녀는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 오면 손끝이 떨렸다. 서랍 속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만약 그 보관함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예컨대 첫 남편의 빚이 누구의 손에서 불어났는지, 누가 보증을 강요했고 누가 사라졌는지 구체적 이름과 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심장의 두근거림이 다시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다음 주 순이는 은호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열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작은 금속 상자 안에는 편지와 서류 뭉치,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두 소녀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뒤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다. 순이는 서류에서 어떤 이름을 발견하고 손이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박진석의 회사 핵심 임원 중 한 명이었다. 과거에 대부업을 운영하던 소속법인 연결고리, 그리고 보증 양식의 위조 흔적.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성희는 영나에게 묻지 않으려 했던 질문을 꺼냈다. 그림 속 반지 왜 그렸니? 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손에서 반짝이는 걸 봤어. 근데 그 반지가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 반짝이는데 자꾸 슬펐어. 성희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이는 늘 진실을 먼저 본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줄 하나를 놓기로. 그러나 놓는 순간 누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아무런 장식 없는 테이블, 따뜻한 보리차. 난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순이가 먼저 말했다. 사과는 지금 필요 없어요. 이름을 바로잡고 싶어요. 내가 보증인이 된 날의 기록,
그리고 그날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의 기록. 사실을 놓고 각자 감당합시다. 성인은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다. 보리차의 김이 서서히 사라졌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이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적어도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양보도 승리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 미뤄둔 진실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예고처럼 들렸다. 재개발은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다. 대신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비어있는 칸에 올라갈 준비를 했다.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다시 시작될 뿐이었다. 밤 순이는 식당 불을 한 칸만 켠 채 의자 위에 앉았다. 은호는 카운터에서 내일의 예약 전화를 정리하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무서워? 무서워. 근데 더는 숨고 싶지 않아. 멀리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문종이 울렸다. 문을 들어선 사람은 지강호였다. 방황하던 눈빛이 조금은 맑아져 있었다. 누나, 엄마 나도 도와볼게. 작은 말 한마디가 식당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반지는 끝내 제자리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했다. 성인은 반지를 빼서 작은 유리 접시에 올려두었다. 영란은 그 반지를 스케치북에 옮겨 그렸다. 반지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두 여자는 서로의 과거를 증언할 준비를 마쳤다. 아직 법정도 언론도 폭풍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곧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 있을 것이다. 하나는 버텨낸 사람으로, 하나는 올라섰던 사람으로. 그리고 둘 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